자, 산화 환원 반응 첫 번째 시간. 가장 먼저 우리가 무슨 상하 환원, 중화 반응, 산과 연기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일단 화학이란 것이 지구의 생명과 역사를 어떻게 바꿨는지 큰 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 아니죠, 쉽게 말하면. 그 내용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합성과 세포호흡. 특히 키워드는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 지구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하나의 요소거든요. 먼저 바다, 육지, 대기 세 구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있죠. 첫 번째 줄. 요 부분. 요 부분은 광합성을 하기 전 상태, 완전 원시지구 상태를 말하죠. 원시지구. 원시지구 상태에서의 바다, 육지, 대기를 살펴보니까 일단 바다 같은 경우는 고작 바닷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가지고 에너지를 조금 얻는 정도의 생물들만 이제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육지에는 이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대기를 보시면 대기 중에는 메테인, 암모니아, 수소기체, 그다음 수증기 그런 네 가지 요소들이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원시 대기라고 불러지거든요. 여기 산소 없죠. 아직 산소가 없습니다. 산소가 있어야 이제 생명체가 이제 숨을 쉴 수 있지 않나 거지. 그러면 언젠가는 산소가 등장하겠죠. 그럼 누군가는 산소를 만들어야 돼. 그지? 그 역할은 누가 하냐? 광합성이 하는 겁니다. 광합성.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를 어떤 생물체가 땡겨 먹으면요, 반드시 포도당과 산소를 배출한다. 이제 이게 원시 지구를 설명하는 과학자들의 추측이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 생명체가 누구냐면요, 광합성을 처음으로 하는 최초의 생물체 사이아노 박테리아라는 남세균류의 어떤 원액세포가 광합성을 했다고 해요. 여기 녹색 보이시죠? 이 녀석이 사이아노 박테리아야. 이 녀석이 바닷속에서요 광합성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광합성을 하는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햇빛 보이시죠? 햇빛이 대기에서 바다 쪽을 향해 빛을 쬐어줍니다. 그러면 밑에 살고 있는 이 사이아노 박테리아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빛을 흡수할 때요, 요 박테리아가 결론적으로 산소를 생산해내거든요. 그럼 산소라는 그 제품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재료가 누구냐? 빛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산소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씁니다. 일단 가공시키지. 막 섞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생산품으로 포도당과 산소를 이제 배출합니다. 바닷속에서. 자, 산소 기체는 아시겠지만 기체는 가볍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물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했으면 가만히 있겠나? 광합성을 하는 이 박테리아가 엄청 양이 많으니까요, 산소 기체가 바다에 있지 못하고 대기 중으로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뚫고 올라가는데 이때 산소가 대기 중에 엄청 많겠죠. 자, 그 중에 일부는 자외선에 의해서 산소가 분해되고 또 새로운 녀석을 만들거든요. 그 녀석이 누구냐면요, 이렇게 하나의 층을 만드는데 이게 오존층입니다. 오존층. O3 오존층. 오존층이 형성되었고요. 이 오존층의 역할이 뭡니까? 결국은 자외선을 차단시키죠. 자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야. 근데 그거를 오존층이 막아주니까 상대적으로 육지가 해로운 그 자외선이 안 들어오죠. 이제 뭔가 좀 살기 좋은 환경인 거야. 이때부터 조금씩 육상 생물이 드디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이 사슬이 형성되거든요. 먹이 사슬에 의해서 생태계가 굉장히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먹이 사슬은요, 중학교 1학년 때 분명히 배웠습니다. 생태계, 그러니까 다양한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태계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먹이 사슬이 복잡해질수록 생태계는 굉장히 안정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배웠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10가지야. 한 가지가 멸종됐어. 그럼 9가지 남았지. 그걸로 버틸 수 있지. 그래서 먹이 사슬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굉장히 생태계가 안정해진다. 다양한 생물 종이 출현했다. 예, 맞는 얘기죠. 그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다만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많이 만들었다 가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학이 어떤 생명의 역사를 바꿨던 첫 번째가 광합성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철이 우리 인류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철을 재련한다. 재련은 뭐냐? 녹슨 것들을 순수한 철로 바꾸는 방법이 재련이라고 불러줍니다. 화학 반응식은요. 요게 지금 산화철이거든요. 요게 탄소, 좀 더 유식한 말로 코크스라고 불러줍니다. 됐죠? 자, 녹슨철에다가 탄소 가루를 때려 집어넣고 가열시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산화철에 산소 있지 않습니까? 이 산소를 이 코크스가 떼가요. 떼가가지고 자기 몸에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철은 순수해졌고 코크스, 탄소 같은 경우는 산소를 붙인 이산화탄소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철의 재련과 관련한 화학 반응식이 되겠습니다. 기초 다지기 1편인가 2편인가? 2편에 제가 산화 환원 반응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꼭 반드시 보시고 여기 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배웠던 가정하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꼭 봐이. 필수야.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한번 산화 환원을 지금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탄소가 산소를 얻어가지고 이산화탄소 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밑으로 산화라고 적어주시고 자, 올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코크스 같은 경우는 환원제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죠, 그죠? 산화하고 환원제는 한 세트입니다. 다음에 여기 녹슨철 같은 경우는 산소 버리고 철됐죠, 그죠? 그래서 얘는 환원인데, 자, 파란색으로 환원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얘는 산화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 철이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철이요, 무기도 만들고요, 뭐 화폐도 만들고,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왜냐면 농기구가 발달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거쳐가지고 철기 때 그 세력 싸움이 엄청 많잖아.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그죠? 중국이랑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그렇고, 부족 싸움도 그렇고, 철을 많이 가진 부족이야말로 힘이 막강했죠, 그죠? 다음에 인류에 영향 미친 화학과 관련된 내용. 세 번째가 화석연료. 화석연료가 사용되고 나서 엄청난 과학의 발전이 있었죠, 그죠? C하고 H로 구성된 탄화수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이제 화석연료라고 불러주는데, 이 녀석이 산소랑 반응하면 반드시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를 내어놓습니다. 물론 탄소 개수에 따라 가지고 XY가 이제 바뀌겠지만, 어쨌든 기본식은 탄화수소, 석탄 원료하고 산소 만나면 이 두 가지 물질을 만드는 게 화석연료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무엇을 바꿔놨냐? 산업이 발전해져 보죠. 그 다음에 뭐 운송수단이 발전하다 보니까 비행기든 차든 굉장히 좋아졌지, 그지? 그 다음에 화학과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화석연료로 인한 변화입니다. 왼쪽 페이지는 조금 재미없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역사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화학이다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가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화학 나온 내용들. 자, 오늘의 포인트,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여기 또 적혀 있네요. 기초 다지기 2편을 꼭 보고 오십시오. 이거 안 보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겁니다. 산화 환원을 정의할 때요, 항목별로 세 가지가 있어요. 산소, 수소, 전자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 뭐가 산화고 뭐가 환원인지 제가 다 설명한 게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산소 같은 경우는 얻으면 산화고요, 잃으면 환원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를 잃으면 산화고요, 수소를 얻으면 환원이 되겠고요. 전자는 잃으면 산화고 양이온이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게 되면 음이온으로 바뀌죠. 환원. 됐죠? 그 내용을 분명히 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와 환원의 동시성. 둘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내가 물건을 뺏는 순간 상대는 동시에 물건을 뺏긴 거죠, 그죠? 내가 뺏고 나서 한 10분 뒤에 그 친구가 뺏기는 그런 상태가 발생하나? 그건 아니잖아, 그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납니다. 다음에 항목별 산화 반응인데요. 아까 산소, 수소, 전자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소 이동에 의해서 어떤 화학 반응식이 있는지 그런 내용 살펴볼 것이고, 수소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마찬가지고요. 각 항목에 따른 이 화학 반응식 사례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쭉 살펴볼 겁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석탄의 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C 성분이 있죠. 이게 코커스 탄소 가루인데요. 산소를 만나면 이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화 환원 배웠으니까 빨간색 들고 탄소가 산소를 만나가지고 이산화탄소 됐죠, 그죠? 물론 이 녀석은 환원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다음에 산소는 자동적으로 환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환원 적기가 되기 힘들지, 그지? 아주 어색하니까. 근데 확실하게 산화 같은 경우는 쉽잖아. 일단 산소를 갖다 붙이면 산화라 하는 거, 그지? 산화를 확실하게 적을 수 있으면 나머지는 무조건 환원입니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한번 질러주세요, 과감하게. 자, 산소는 산화제의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산소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산화 환원 반응식은 철의 재련입니다. 자, 1단계, 2단계 좀 나눠볼게요. 1단계는요, 아까 그 코커스 있죠, 코커스. 탄소가루. 탄소가루에다가 산소를 반응시키면요, 일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산화. 자, 산화제, 환원제는 이제 제가 안 적을게요, 여러분들.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적고 싶으면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단계. 여기 일산화탄소 보이시죠? 참고로 일산화탄소는 이 상대가 갖고 있는 산소를 잘 땡겨 먹거든요. 잘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훔쳐가요. 산소 스틸 전문이야, 일산화탄소가.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다 갖고 가죠. 그래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아주 쉽게 산소를 얻어가지고 산화를 일으킵니다. 자, 반면에 녹슨철 같은 경우는 지금 산소 다 뺐겠지. 그래가지고 순수한 철을 얻었잖아, 그지? 그래서 위에다가 환원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화학 반응식에 왼쪽에 일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무조건 얘는 산소를 훔쳐가는 전문이라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구리 잠깐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별표 2개를 좀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개 칠까요? 여기는 좀 알아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그 촛불에 불 켤 때 겉에는 주황색 아니가 색깔이, 안에는 이제 파란색이고, 그래서 불꽃도 2가지로 구분짓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요 녀석은 이름이 겉 불꽃이고요. 여기 안에 여기 파란색 보이시죠? 요 녀석은 불꽃 이름이 속 불꽃이라고 불러줍니다. 참고로 겉 불꽃은요, 바깥에 있는 거 주변 대기랑 공기랑 많이 맞닿아 있지. 산소랑 접촉 면적이 넓다 보니까 웬만한 물질을 태우면요,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아주 잘 연소해요. 이걸 전문적으로 완전 연소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어떤 물질을요, 여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속불꽃에 갖다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깥에 비하면 산소 양이 많이 부족하죠. 산소를 만나야 연소를 하는 건데 산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얘는 미안하지만 불완전 연소를 합니다. 불완전 연소를 한다는 얘기는 일산화탄소가 많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 2가지를 구분하고 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구리 보이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보통 구리, 그 붉은색 띄고 있는 그 구리입니다. 구리. 그 구리를 여기 겉불꽃에다가 이렇게 구리를 갖다 대봤습니다. 산소 아주 많죠. 그래서 이 구리에다가 산소를 반응시키니까 산화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산화구리가 검은색인 거 아시죠? 녹이 슬었어요. 그 다음에 최초의 구리는 붉은색인 거 아시죠? 붉은색. 산소랑 반응하기 전이야. 다음에 개수비를 맞춰보면은 아마 2대 1대 2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핵심은 산화 환원 반응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에도 산화 환원식을 한번 적어봐야지.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이 적을 수 있겠죠. 구리에다가 산소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졌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산화라고 적으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자동적으로 환원되겠죠. 환원 됐나? 산화제 환원제 생략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뭐냐? 겉불꽃에다가 순수한 구리판을 갖다 댔더니만 녹이 슬었더라. 요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 같은 경우는 녹슨 구리, 검은색 구리, 산화구리, 요거를 속불꽃에 갖다 댑니다. 태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잉. 자, 태울 때 산소가 많이 부족하지. 그래서 산소 대신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일산화탄소가 여기 많다 그랬잖아요. 일산화탄소가.
불완전 연소하기 딱 좋은 거. 근데 일산화탄소의 특징은 산소 스틸 전문 아이가. 여기 하필이면 녹슨구리가 있네요. 산소 갖고 있네요. 오이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산화가 정해졌죠. 얘가 산화이가. 그리고 자동적으로 녹슨구리가 산소를 버리고 순수한 구리로 넘어왔죠. 환원됐다 그러지. 물론 개수비는 맞춰주면 아시겠지만 2대 1대 2대 1 나오고. 자, 녹이 슬었는데 일산화탄소 덕분에 순수한 구리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환원될 때 구리 색깔 바뀐 거 알지? 얘 먼저 검은색 아니가. 근데 일산탄소가 산소를 갖고 가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얘가 붉은색 구리로 변신하는 거죠. 원상복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 내용이 왜 중요하냐? 무언가를 산화시키고 싶을 때는 거풀꽃, 그 다음에 금속을 어떤 정상 상태로 만들고 싶을 때는 속불꽃을 이용하는 거. 그 내용이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 가지고 증명이 되잖아, 그지? 이걸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이제 별표 3개 친 거야. 이거 산화제, 환원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잘 적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문제 낼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산화 환원 반응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바로 산화 환원 반응 2편 넘어가겠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정보